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새해 첫 영상이에요. 해가 바뀌고 올해엔 제 정원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첫 번째로 올릴 영상은 정원의 시작으로 선정했습니다. 꽃을 심을 정원이든 농사를 지을 농지가 되었든 화분이든 상관없이 식물을 키우는 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흙입니다. 무슨 일이든 기초가 중요한 법이죠. 건물을 세우는 데에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을 디자인하고 온갖 본 적 없는 희귀하고 아름다운 식물을 심는다 하더라도 기초가 되는 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정원이 지저분한 황무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죠. 온갖 맛있고 탐스러운 과채류들 심는다 한들 흙이 건강하지 않으면 열매는커녕 성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갖 병해충 때문에 농약만 실컷 치다가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토양의 힘을 받아 꽃을 피우는 장미는 흙 상태에 따라 눈으로 보이는 차이가 더욱 극명해요. 그래서 농사든 정원이든 시작하기 전에 흙을 먼저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중요합니다. 밭에 왔어요. 지난해에는 이제 막 구매한 토지를 이런저런 처리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들이 많은 바람에 급하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매 당시 토양은 배수가 거의 되지 않는 썩은 진흙 덩어리가 많아서 많은 양을 걷어내고 새 흙을 채워 넣었어요. 다소 시기가 늦어서 퇴비를 많이 넣지는 못한 채 서둘러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5월부터 시작된 폭염과 여름의 폭우, 가을까지 이어진 늦더위로 인해 농사가 쉽지 않기도 했지만 워낙 퇴비의 양이 적었던 탓인지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하는 고추나 박류의 과채들은 실패를 했어요. 대신에 반대로 양분이 적어야 잘 되는 것들이 농사가 잘 됐어요. 식물은 저마다 필요로 하는 양분의 양도 다르고 선호하는 토양의 특성도 다릅니다. 무조건 퇴비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능사도 아니고 배수가 빠르게 잘 된다고 해서 모든 식물에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토양을 일률적으로 개량하기보다는 어느 장소에 어떤 식물을 심을지를 먼저 계획하고 그에 적합한 토양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나누어 보면 과실수나 과채류 또는 지속적으로 꽃을 피워야 하는 장미와 같은 식물은 배수가 잘 되면서도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을 선호하고 연중 한 차례 꽃을 피우는 꽃나무는 배수가 불량하지만 않다면 토양을 크게 가리지 않고요. 튤립, 수선화, 백합, 다알리아 등과 같은 구근류는 일단 배수가 매우 뛰어난 것이 좋고 장미처럼 상시 토양이 비옥한 것보다는 꽃이 지고 난 뒤에 시비를 해서 양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페추니아, 사피니아 등과 같은 1년초는 적절한 양분도 중요하지만 너무 무거운 토양보다는 상토를 섞어 다소 가벼운 토양에 심고 적은 양의 물을 자주 주는 것을 선호해요. 이런 것들을 먼저 유념하고 정원의 디자인과 식재 식물에 따라 토양의 구성을 맞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토양을 바꾸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지금 내 토양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해요.
현 상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양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양 검사를 해야 하는데, 토양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아무 곳에서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속한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초구 내곡동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먼저 검사를 위해 내 땅의 토양을 채취해야 해요. 토양 채취는 비료를 뿌리기 전 또는 수확 직후부터 작물을 심기 전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상으로는 10월부터 땅이 얼기 전인 11월까지, 그리고 땅이 녹고 비료를 뿌리기 전인 2, 3월 사이가 적기예요. 토양을 채취할 때에는 삽으로 20-30cm 정도를 파낸 뒤에 가장 안쪽의 토양을 소량 채취하면 됩니다. 이 작업을 한 번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필지의 5에서 10군데 정도에서 채취합니다. 저는 길로 사용하는 곳을 제외한 다양한 장소에서 채취했어요. 총 500g에서 1kg 미만 정도의 양만 있으면 되니까 굳이 너무 많은 양을 담을 필요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가로 세로 약 15에서 20cm 규격의 토양검정 시료 봉투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굳이 이 봉투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료 채취가 끝나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합니다. 이때 흙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급적 비나 눈이 한동안 오지 않은 때에 채취하거나 물기를 말린 뒤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해요. 저는 이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했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지만 여기는 농업과학실험실에서 토양 검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검사소 앞에 마련된 의뢰서를 작성합니다. 주요 작물은 2-3개 정도 쓰는데 어떤 작물인지에 따라 어떤 비료를 얼만큼 넣어야 하는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작성해주세요. 혹시나 개인 정원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 집 정원도 검사했지만 문제없이 진행 가능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저는 주요 작물로는 무, 배추, 장미 3가지로 선정했어요. 무는 배수가 뛰어나면서 양분이 적은 토양을 선호하고, 배추는 배수가 뛰어나면서 적절한 양분을, 장미는 배수가 잘 되면서 양분이 풍부한 토양을 선호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특성에 맞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골랐는데, 추가를 한다면 고추와 토마토, 수박을 더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의뢰서와 함께 토양을 직원분께 전달하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과정과 절차는 매우 간단해요. 비용도 무료입니다. 검사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모바일로 신청을 했어요. 제출 후 약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를 함께 살펴볼게요. 밭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라고 되어 있네요. 경지 현황을 보면 작물명엔 무가 적혀 있고 재배 면적과 경작자 내용이 있어요. 공통 내용으로 토양 설명이 있는데 제 토양은 사촌통이네요. 사촌통은 화강암을 기반으로 한 고운 모래가 쌓인 충적토인데 물 흡수는 빠르지만 배수가 느려서 주로 논으로 사용된다고 해요. 거기에 지형이 선상지라서
물이 모이면서 솟구치는 곳이라 지하에 물이 쉽게 차서 식물을 심기에는 썩 좋지는 않지만 지역 자체가 가뭄이 잦은 편이고 수시로 관수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오히려 다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배수도 약간 불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국이나 토란 심기에 좋을 것 같아요. 화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초가을에 요소 비료를 뿌려서 그런지 밀양 요소는 적당한 편인데 pH가 중성 이상으로 높고 유기물과 함께 주요 성분인 인산과 칼륨이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맨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설명란에도 퇴비와 인산 함량이 높은 비료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의 비료 추천량은 각 재배 품목마다 다른데 재배 면적당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계산하기 편리해요. 이미 토양이 알칼리이기 때문에 석회는 필요가 없고 유기물인 가축분 퇴비와 각 화학비료는 종류와 필요량을 작물 식재 전에 사용하는 밑거름과 식재 후 사용하는 웃거름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넣어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놓았네요. 작물이 무인 경우에는 다른 것들에 비해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축분 퇴비만 보면 제 밭의 규모에 필요한 양이 1104kg이고 한 포에 20kg이니까 약 55포 정도만 넣으면 되고 밑거름으로 사용되는 복합비료는 4포, 웃거름 9포가 필요하고 배추의 경우엔 복합비료 5포, 웃거름 11포 정도가 필요하네요. 그런데 주 작물인 장미는 훨씬 많은 양을 필요로 해요. 가축분 퇴비는 3313에서 8700kg이니까 165에서 435포가 필요하고 밑거름 복합비료는 6포, 웃거름은 16포가 필요해요. 물론 제품에 따라 시비량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필요량은 이 정도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부족한 인산과 칼륨을 채우기 위해 용과린과 황산칼륨도 충분히 넣어야 하네요.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 최대치로 계산해서 비용까지 확인해보면 장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축분 퇴비 450포, 용성인비 420포, 황산칼륨 140포, 복합비료 450포니까 소비자가로 가축분 퇴비 540만원, 용성인비 700만원, 황산칼륨 490만원, 복합비료 134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약 440평 규모의 척박한 토양에서는 토양 개선 용도의 비료값으로 최대 약 18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얘기예요. 와, 실제로 계산해보기는 처음인데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결론만 보면 헉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일례이고 사용하는 비료와 식재 품목에 따라 달라지고 이 정도의 비료를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고 연중 여러 차례 나누어서 시비하는 것이라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대신에 농사든 정원이든 장기적인 운영을 생각했을 땐 이렇게 비용이 들더라도 토양을 정성껏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만 꼭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토양을 만들어야 하고 지금 정원에서처럼 퇴비장을 만들어서 밭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직접 퇴비를 만들고 천연 부산물로 멀칭을 해서 서서히 좋은 토양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어서
미리 좋은 기운 받고 싶어서 동해에 다녀왔어요. 시원한 바닷소리를 들으면 쌓여있던 응어리가 깨끗이 씻기는 기분이 듭니다. 설악산도 다녀왔어요. 아기 때 가봐서 기억에 전혀 없는데 정말 신비한 곳이었습니다. 날이 흐리고 바람이 강해서 산에 오르거나 케이블카도 타지는 못했지만 설악산이 주는 좋은 기운을 충분히 만끽하고 왔습니다. 부디 올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